배웠어요. 중학교 때 맞죠? 삼포도가 뭐예요? 중학교 1학년 때 대표값이라는 걸 배우고요. 중학교 3학년 때 삼포도라는 걸 배웁니다. 삼포도가 뭐죠? 맞아요. 퍼져 있는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퍼져 있는 정도를 표현하는 용어가 있죠. 뭐예요? 분산입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예요. 자, 분산이 뭐예요? 중들 여러분? 분산이 뭐죠? 내가 대답하는 놈들을 별로 못 봤거든? 매년? 중학교 때 이게 단점이야. 중학교 3학년 2학기 기말고사를 일찍 보다 보니까 여기를 안 하는 학교들이 종종 있어요. 안 하고서는 이거를 뭐 나중에 기말고사 끝나고 할게 하고서 근데 그 기말고사 끝나면 수업을 듣겠냐고 니네가 제대로 맞지. 단점입니다. 그래서 그때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리고 그때 배웠던 거 거의 흡사하게 진행합니다. 거의 흡사하게. 똑같다는 건 아니고요. 거의 흡사하게 진행할 거예요. 근데 그때 개념을 모르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대표값의 제 대표값 중에서 대표값은 뭐 평균, 중앙값, 최빈값이 있어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수학에서는 평균을 제일 많이 쓰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중앙값을 가장 많이 씁니다. 왜냐면은 중앙값이 사회에서는 중앙값이라는 표현보다는 중위값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중위값. 보통 중앙값은 극단적인 값들이 존재할 때 사용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마주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사례가 뭐가 있냐면 재산입니다. 돈이에요. 흔히 말해서 우리나라의 중위값, 월급 중위값은 300만 원입니다. 330 할까요? 330 정도 돼요. 이게 중위값이에요. 그러니까 인구의 절반은 이거보다 못 법니다. 근데 TV에 보면 뭐 얼마 떠요? 뭐 한 달에 몇천 번다. 몇 억 번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이게 마이너스로 버는 사람은 없으니까 뭐 적으면 0원 벌겠지. 여기는 300밖에 안 나는데 많이 버는 사람은 어디까지 벌어요? 억까지 번다고. 이게 같은 수직선상에 있기가 좀 민망할 정도로 차이가 커요. 그래서 평균을 내면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사례가 어떤 미국에 있는 어떤 대학교에 94년도였나요? 94년도에 지질학과 졸업생들 재산을 추정했더니 연봉 10억이었대. 아니 아무리 미국이어도 그렇지 맞지? 지질학과 뭐 유명해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연봉 10억이 뜨지? 졸업생 몇십 명 중에 딱 한 명이 마이클 조던이라는 양반이었는데 그 양반이 모든 평균치를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평균은 특히 재산 관련해서는 평균을 쓰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균이라는 걸 뭐 얼마나 쓰겠어. 그치? 해봤자 청소년들 평균 독서량 이런 거에나 쓰겠지. 그치? 그러니까 평균은 잘 안 써요. 중위를 씁니다. 중위. 왜냐면 극단적인 게 너무 커서. 당장 책 읽는 것만 하더라도 너 올해 작년에 책 몇 권 읽었어? 너 몇 권 읽었냐고.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될 정도로 맞죠? 다 생각 안 나는 애고 있고 예를 들어 내가 뭐 어떤 중학교에서 봤는데 중학교에 어떤 애는 한 일주일에 한 권씩 읽더라고. 그럼 걔는 적어도 50권 읽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평균 같은 건 잘 안 쓰긴 해요. 수학에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균을 기준으로 좀 잡다한 얘기했고요. 평균을 기준으로 떨어져 있는 분포되어 있는 정도를 따지는 게 삼포도입니다. 그래서 뭐 얘는 이만큼 떨어져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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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애들. 그렇죠? 이때 이 평균에서 떨어진 정도를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이걸 편차라고 해요. 편차. 그래서 이 편차에 난 지금 떨어져 있는 정도들을 따지고 싶은 거니까 편차의 평균을 구하고 싶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요. 편차를 다 더하면 반드시 0이야. 뭔 말이냐면 너무 당연한 건데 예를 들어 1, 2, 3, 4, 5라는 게 있다고 합시다. 여기 평균 얼마예요? 3이겠죠? 그럼 얘는 편차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2예요. 숫자에서 별량에서 평균을 뺀 게 편차야. 얘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1이고 0이고 1이고 2죠. 맞아요? 다 더하면 얼마예요? 0입니다. 그러니까 난 편차의 평균을 못 구해. 못 구한다. 이건 평균은 다 더하고 나누기 개수여야 되는데 다 더하면 0이라니까 어떻게 평균을 구해? 그래서 이제 생각해낸 방법이 뭐예요? 무조건 플러스로 만들자.
플러스로 만드는 방법이 두 개 있어요. 첫 번째는 절대값, 두 번째는 제곱입니다. 그래서 제곱을 해요. 그래서 편차 제곱의 평균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이걸 분산이라고 이름 불렀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딩 때도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저 까먹은 게 문제인 거지. 자, 근데 분산을 우리가 단위로 쓰기에는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긴다고.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리고 그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이거 극복하기 위해서 표준 편차라는 걸 만들어냈는데, 그럼 왜 이딴 표현을 했냐? 이거 이미 플러스로 만들었잖아. 근데 뭐하러 루트까지 취해서, 이거 루트 분산이죠? 루트까지 취해서 왜 표준 편차라는 개념을 등장시켜요? 가지고 튀니까 비슷합니다만 틀렸어요. 표준 편차 분산 뭐 1일 수도 있는데 조그맣게 차이 안 나서. 문제가 이겁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값을 기준으로 한다 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키를 얘기합시다. 여기 있는 애들 키 대략 보니까 한 평균 170 될 것 같아. 170보다 좀 작은 친구도 있고요. 편차가 마이너스 오고 좀 큰 친구도 있고요. 많이 작은 친구도 있죠. 많이 큰 친구도 있고요.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합시다. 오케이? 제곱을 해요. 마이너스 5cm를 제곱하면 뭐죠? 25 제곱 센티미터. 이거 뭐예요? 단위가 달라졌네. 나 지금 넓이 따지고 있어? 아니잖아. 길이 따지고 있잖아. 그치? 길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넓이에 대한 단위가 나오니까 말이 안 돼. 그래서 단위를 수정해 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루트를 취해줘요. 이게 표준 편차의 등장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분산을 이야기하는 건 너무 당연해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워요. 떨어져 있는 정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근데 마이너스가 껴있으니까 할 수가 없어. 마이너스를 없애야 돼. 제곱을 해야 돼. 제곱을 하고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 단위가 달라진다고. 단위가 달라지는 거 어떻게 자료에 반영을 해?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루트로 취해주면서 단위를 다시 맞춰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제 의미가 생기는 거죠. 이 표준 편차는 어디에 사용하냐라고 물어보면은 여러분들 그런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여기 집 있나? 성적표에도 있겠다. 말하고 싶은 건 그런 건 아니고. 어딨냐? 여기는 없네요. 일반적으로 상품 같은 거 봤을 때 여기 용량 얼마야? 라고 이제 써 있어요. 용량. 용량이라고 했을 때 그 용량을 기준으로 뭐 예를 들어 음료수가 330ml야. 그럼 딱 330ml가 있어? 오차가 없이? 그래서 우리가 오차 범위라는 표현을 쓰죠. 그 오차 범위가 얘한테서 나오는 겁니다. 표준 편차로 나오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나오는 게 아니라 표준 편차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럴 때 많이 써요. 오차 범위가 있다라고 하는데 오차 범위가 왜 있냐라는 것에 대해서 나온 게 분산과 표준 편차입니다. 네, 루트 제곱은 절대값으로 제곱하는데 어차피 우리는 플러스만 따질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취급 안 합니다. 그냥 플러스로 나와요. 자, 76페이지는 이걸 여러분 이미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문제를 접근합니다. 알았죠? 이걸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이제 기대 평균이라는 표현을 다뤄야 되는데 그 평균이라는 표현 대신에 많이 사용하는 표현을 기대값이라고 해요. 기대값. 뭔 말이냐면 확률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는지 혹시 들어봤어요? 예, 구전설화처럼 들리는 거. 뭐예요? 어디 도박장이 있었대.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다가 이제 오늘 끝. 오늘 영업 종료합니다. 했어. 근데 문제는 뭐야? 와, 나 7판 4선승제 하기로 했거든? 근데 5판까지 했고 내가 3대 2야. 와, 나 한 판만 더 이기면 이겨. 이 돈 내 거라고. 근데 끝내래. 그래서 뭐라 그래? 이 자리가 뭐라고 했어? 무효야! 이러겠지. 그치? 다음에 다시 해야 돼. 라고 하거나 또 뭐라 그래? 그냥 뭐 3대 2니까 너 이거 우리 3대 2로 나눠 갖자. 이게 10만원 있으면 너 6만원 가져. 나 4만원 가질게. 이렇게. 얘는 한 판만 더 이기면 다 10만원이 내 건데. 그래서 어떻게 해? 억울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야, 이대로 간다면 실제로 내가 이길 가능성이 큰지 네가 이길 가능성이 큰지 그거에 따라서 돈을 나누자
라는 게 시작이었대요. 즉 도박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얘는 지금 우리가 이길 확률이 동등하다고 치면 얘는 한 번만 더 이기면 되죠. 맞아? 얘는 두 번을 이겨야 되잖아. 그러면은 승리로 끝나면 얘가 이긴 거고요. 패배를 하고 승리를 해도 얘가 이긴 거고요. 패배를 하고 승리를 하면은 이거는 실패했죠. 패배하면 얘가 이긴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뭐야? 난 5대 3이 아니라 3대 1, 2대 1로 내가 돈을 가져가야 돼. 즉 10만 원 있으면 내가 6만 6천 원이고 너는 3만 3천 원이야.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야? 미래에 대한 기대, 즉 예측하려는 데에서 확률은 등장합니다. 이미 일어난 거에 대해서 확률은 다루지 않아요. 이미 일어난 일은 확률로서 가치가 없습니다. 알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대한다는 값, expectation value라고 해서 EX라고 씁니다. EX. 그래서 EX라고 써요. 물론 이 평균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 보통 수학에서 mean 씁니다. mean이라고 해서 뭐 영어로 음이라는 표현도 있고 뭐 못된이라는 표현도 있고 하는데 수학에서는 평균이라고 쳐요. 그리고 에버리지보다 얘를 좀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평균을 M이라고 쓸 거예요. 근데 이 평균 어떻게 구한다 했어요? 다 더하고 나누기 개수하는 거죠. 지금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자,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도수분포표라는 걸 배워요. 기억해요? 여기 잘 안 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합시다. 자, 책 한 권 읽은 사람 3명. 책 2권 읽은 사람 4명. 책 3권 읽은 사람 1명. 이렇게 있다고 하죠.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오케이? 그래서 책을 읽은 권수, 그리고 명수, 이걸 우리가 도수라고 말을 하는데, 사람 좀 모자라 보이니까 4권 읽은 사람을 2명까지 해서 10명을 만들자. 자, 평균적으로 몇 권 읽었어요? 어떻게 구해? 한 권 읽은 사람 3명, 2권 읽은 사람 4명, 3권 읽은 사람 1명, 4권 읽은 사람 2명. 어떻게 구해요? 평균? 얘 의미가 뭐야? 1이 3개 있고 2가 4개 있고 3이 하나 있고 4가 2개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거 다 더하고 나누는 게 얼마 하는 거야? 10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1이 3개 있고 2가 4개 있고 3이 하나 있고 4가 2개 있다. 나누기 10 해도 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걸 살짝만 바꾸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1이 10분의 3만큼 있고 2가 10분의 4만큼 있고 3이 10분의 1만큼 있고 4가 10분의 2만큼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이걸 우리가 확률 분포표에서 어떻게 썼어요? 쟤를 1, 2, 3, 4라는 거에 대해서 걔가 나올 확률을 어떻게 썼죠? 10분의 3, 10분의 4, 10분의 1, 10분의 2라고 썼던 거 맞아요? 그래서 평균을 이렇게 구하겠다고. 다 더하고 곱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말한 x랑 그 xi에 따른 확률을 곱한 것들을 뭐부터 뭐까지 할 수 있냐? 1부터 n까지 구한 걸로 우리가 평균을 구합니다. 다 더하고 나누기 개수를 못 한다고. 왜? 지금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건 평균이니까. 평균이 아니라 확률이니까. 그래서 근데 이 논리에 따르면 어차피 확률을 곱한다는 건 개수를 곱하고 나누기 전체를 한 거기 때문에 괜찮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별량에다가 x죠. 확률을 곱한 것들의 합으로 평균을 구합니다. 기대값을 구해요. 오케이? 자, 근데 아까 전에 뭐라 그랬죠? 분산은 어떻게 구한댔어요? 분산은 영어로 variety라고 해가지고 vx를 씁니다. 분산 어떻게 구한댔어요? 편차 xi에서 지금 평균 뺀 거의 제곱, 그쵸? 거기에다가 확률을 곱한 걸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더해야 됩니다. 자, 뭔 생각이 드냐면 실제로 보여줄게요. 얘 그렇게 계산은 얼마예요? 평균이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이 표를 보면서 계산을 했더니 평균이 얼마야? EX가 M이 EX는 우리가 보통 맨 서두에 많이 쓰고요. M은 풀이 과정 중에 많이 씁니다. 풀이 과정 중에 이제 EX라고 쓰기 귀찮으니까 M이라고 많이 써요. 자, 얘는 그럼 10분의 얼마가 돼요? 3 더하기
8 더하기 3 더하기 8이라서 10분의 얼마죠? 22인가요? 5분의 11 맞죠? 자, 분산을 구할 생각을 합시다. 어떻게 해요? 1에서 5분의 11을 뺀 거의 제곱에다가 10분의 3을 곱하고요. 2에서 5분의 11을 뺀 거의 제곱에다가 10분의 4를 곱하고요. 얘에서 얘 뺀 거의 제곱에다가 10분의 1을 곱하고요. 얘에서 얘 뺀 거의 제곱에다가 10분의 1을 곱해요. 생각을 하죠. 아씨 너무 귀찮은데? 너무 귀찮아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줄일 수 없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 착안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 시그마 곱하기는 우리가 쪼개지 못하니까 시그마는 곱하기 못 쪼개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케이, 이걸 이렇게 생각해보자. 전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개를 했어요. 시그마의 성질에 따라 우리가 얘 쪼갤 수 있고, 그렇죠? 근데 xi, pi의 시그마가 얼마야? 이거 이미 m이잖아. 그쵸? 근데 여기 m이 있네?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2m제곱됩니다. 그리고 얘는 시그마 i는 1부터 m까지. m제곱은 뭐야, 이거? 개수인데? 야, 근데 확률을 들을 다 더하면 얼마니? 1이죠. 그래서 m제곱이 날아갑니다.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면 xi 제곱에다가 pi를 곱한 거에서 xi 제곱에서 pi를 곱한 거에서 평균의 제곱만 빼주면 돼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쓸 거냐면 교재에 있는 표현이 바로 얘입니다. x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뺐다라고 봐요. vx는 요걸로 계산하기로 합니다. 왜냐면 얘가 더 편해서 이걸 씁니다. 자, 실제로 보여줄게요.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원래 구하는 게 분산,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분산이에요. 그쵸? 근데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고? 잘 봐요. 10분의 얘 제곱이랑 얘를 곱합니다. 얘 제곱 4랑 얘랑 곱해요. 얘 제곱 9랑 얘랑 곱합니다. 얘 제곱 16이랑 얘랑 곱해요. 거기에서 이 5분의 11의 제곱만 빼면 계산이 조금 더 간단해지죠. 육안으로 확인이 되죠. 확률은 기본적으로 분수가 떠요. 이게 자연수가 안 뜬다고. 확률이니까. 근데 걔네들을 빼고 제곱해서 더하고 하는 짓이 되게 복잡한데 반해 이 2x의 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을 해주면 계산이 식이 조금 더 간단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산은 이걸로 구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이걸로만 구할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vx는 2x 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을 계산하는 거고요. 시그마 x는 당연히 뭐다? 이 시그마를 우리가 표준 편차라고 해요. 대문자 시그마입니다. 소문자 시그마예요. 알았죠? 또 시그마예요. 시그마야. 우리가 대문자, 소문자를 종종 쓴다고 했어요. 그쵸? 대문자, 소문자 쓰는 또 그리스 로마자 뭐 있어요? 얘랑 얘를 우리가 쓰기도 한다 했죠. 맞죠? 오메가, 오케이? 오메가도 이렇게 대문자, 소문자 종종 쓰고요. 다른 그리스 로마자는 여러분이 뭐 딱히 볼 일은 없을 겁니다만 파이 정도가 있었죠. 파이. 맞죠? 우리가 n파이R 할 때 그 파이랑 스몰 파이. 그래서 여기 보통 곡선을 써주는 게 대문자랑 소문자를 구분해주는 요령이에요. 물론 크기 차이도 있긴 하겠지만, 알았죠? 그래서 요거 한 3종류 정도만 우리가 대문자, 소문자 쓰고요. 우선 소문자 시그마입니다. 알았죠? 시그마라고 읽어요. 시그마 x는 그냥 루트 vx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케이? 자, 근데 말했다시피 중학교 때 배웠던 게 기본이잖아? 중학교 때 이런 걸 했어요. 이런 걸 했습니다. 뭘 했냐면 1, 2, 3, 4, 5라는 별량이 있을 때 얘의 평균은 3이잖아? 그치? 그리고 분산도 뭐 구할 수 있겠죠? 분산도 구할 수 있어요. 처음이니까 그냥 예시를 들어줄게요. 우리가 중학교 때 거 잘 모른다는 전제하에. 분산 어떻게 구해요? 어떻게 구하냐? 4, 1, 0, 1, 4, 10 나누기 5니까 2가 됩니다. 분산 2예요. 그럼 시그마가 루트 2가 되겠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산 구해줄 수 있는데
얘를 변형할 거야. 어떻게 변형할 거냐면 2배 하고 빼기 1 할 거예요. 2배 하고, 그러니까 얘가 x라고 할 때 2x-1이라는 걸 쓰겠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1, 3, 5, 7, 9가 돼요. 자, 그럼 얘네들의 평균은 얼마가 되냐면 5가 되고요. 얘네들의 분산은 얼마가 됐냐면 실제로 분산을 구해보니까 8이 되고, 그에 따라 시그마는 2루트 2가 된대요. 그리고 이들 간의 관계를 예상할 겁니다. 어떻게 된 거냐? 어떤 x에다가 내가 곱하기 a를 하고 더하기 b를 하면 평균은 그대로 곱하기 2 빼기 1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5가 나오죠. 헌데 분산이라는 건 떨어져 있는 정도거든, 평균에서부터. 근데 그러면은 여기 1, 2, 3, 4, 5에서 다 빼기 1을 하면 어떻게 돼? 0, 1, 2, 3, 4 되잖아요. 얘네들끼리의 떨어져 있는 정도가 달라져? 뭔 말이냐면 평균을 기준으로 1, 2, 3, 4, 5라고 돼 있는데 여기를 전부 다 빼기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2, 잠깐만. 예를 들어서 여기 평균이 3이라고 할 땐 이거였는데 우리가 그냥 x-1만 한다면 평균이 2로 줄어들면서 0, 마이너스 1, 2, 잠깐 뭐라는 거야? 0, 1, 2, 3, 4라고 해서 간격은 바뀌지 않아요. 간격은 바뀌지 않습니다. 평균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 말이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 내가 어떤 담장 위에 있는 걸 보려고 발판을 줄 때 얘한테만 3m짜리 발판을 주는 게 아니라 얘한테도 3m짜리 발판을 주면은 높이 차이는 동일하다고. 높이 차이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빼기는 편차, 즉 분산은 바꾸지 못합니다. 그럼 이 분산은 뭐에 의해 결정된 거냐면 곱하기 2에 의해서만 달라지게 되는데 차이가 더 벌어지는 거니까 그때 2의 제곱만큼 달라져요. 곱한 거의 제곱만큼 달라집니다. 그리고 시그마는 곱하기만 따라오게 돼요. 즉 뭔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이 x에 대한 분산을 구하는 게 아니라 ax 플러스 b라는 분산 평균을 구할 때 걔는 기존에 있던 거에다가 곱하기 더하기를 다 해줘야 되지만 ax 플러스 b에 대한 분산을 구할 때는 곱하기에 대한 것만 제곱만큼 곱해주면 분산이 변형된 걸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시그마에 대해서 ax 플러스 b에 대한 걸 구한다면 a 곱하기 시그마 x만 구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ex는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곱하기 pi고 vx는 2x제곱 빼기 2x의 제곱이고 시그마 x는 루트 시그마 x, 루트 vx.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확률에서의 기대값, 평균, 그리고 분산, 표준 편차, 그리고 그것들이 변형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해요. 492번부터 보겠습니다. (492번) x라는 거에 대해서 확률 분포가 다음과 같이 있대요. 마이너스 1, 0, 1, 2. 그때 x가 x일 확률을 a 3분의 1, b 6분의 1이라 했어요. 문제에서 합은 1이라고 했죠. 그러므로 a 더하기 b를 하면 얼마가 돼요? 2분의 1이 떠야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말을 해요. vx의 최대값을 구해달래요. vx를 구하려면 어쩔 수 없이 평균부터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균을 구해요. 평균 어떻게 구하죠? 2x는 곱하고 곱해서 더하는 거예요. 둘 곱하면 마이너스 a, 둘 곱하면 0. 변수랑 확률 곱하는 거예요. 곱하면 b,
곱하면 3분의 1. 얘가 평균입니다. 그냥 뭐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3분의 1이죠. Vx는 그럼 어떻게 구하냐면 이 x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이라 그랬는데 얘 제곱해서 얘랑 곱하는 거예요. x제곱 말 그대로 이 x를 제곱하면 돼요. 그럼 1이랑 곱하면 A, 0이랑 0의 제곱하면 0, 1의 제곱이랑 곱하면 B, 2의 제곱이랑 곱하면 6분의 4에서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3분의 1의 제곱을 뺍니다. 근데 A 더하기 B가 얼마라 했어요? 2분의 1이라 했죠. 그래서 얘는 6분의 7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3분의 1의 제곱이 됩니다. 문제에서 말을 해요. 얘의 최대값 구해달래. 자, 떠올립니다. 뭘 떠올려요? 최대최소를 묻는 문제는 어차피 두 개 중에 하나를 했어요. 뭐랑 뭐예요? 최대최소 묻는 문제 둘 중에 하나예요. 뭐랑 뭐예요? 2차 함수랑 산술기합니다. 뭐처럼 보여요? 2차 함수처럼 보이죠? 왜냐면 여기 제곱이 있으니까. 그쵸? 근데 2차 함수는 문제가 하나여야 되는데요? 아, 그럼 여기 A 더하기 B가 2분의 1이니까 B라는 게 2분의 1 마이너스 A잖아요. 맞죠? 그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A에 대한 2차 함수라고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럼 얘 최대값 얼마요? 당연히 6분의 7이겠지 뭐. 꼭지점이잖아요. 그쵸? 그래요? 최대 최소를 묻는 문제는 언제나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둘 중에 하나가 메인이야. 그치? 2차 함수 아니면 산술기야. 오케이? 이해 가요? (497번) 보겠습니다. 두 개의 주사위를 도로록 던졌대요. 그때 나오는 눈의 수의 차가 x래. 차는 얼마가 될 수 있어요? 둘이 똑같을 수가 있고요. 차이가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죠. 맞아요. 차가 0이라는 건 뭔 말이야? 지금 두 개를 굴렸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가 얼마야? 36이죠. 36 중에 똑같은 게 떴다는 건 무슨 몇 가지예요? 11, 22, 33, 44, 55, 66이니까 6개죠. 차이가 1만큼 떴다는 건 몇 가지예요? 차이가 1만큼 뜨려면 어떻게 해야 돼? 1, 2, 2, 3, 3, 4, 4, 5, 5, 6, 6, 5, 4, 3, 6, 5, 5, 4, 4, 3, 3, 2, 2, 1 이잖아요. 맞죠? 몇 개요? 10개죠. 차이가 2인 건 몇 개예요? 1, 3, 2, 4, 3, 5, 4, 6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죠? 8개. 맞아요? 6개, 4개, 2개가 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걸 곱해야 되거든? 그럼 뭔 생각이 들어? 와, 분모가 숫자가 너무 커.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해주는 게 좋겠어? 숫자를 미리 약분해 줍니다. 근데 약분할 때 무작정 약분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 어차피 얘네 더 해야 돼. 그치? 그래서 웬만하면 분모는 동일하게 약분해 주는 게 좋아요. 즉 얘를 그냥 18분의 3 정도로 그냥 요 정도만 약분을 하자. 요 정도만 약분을 하자는 거죠. 요 정도만. 알았죠? 자, 문제에서 원하는 건 2x입니다. 자, 2x 구하면 돼요. 2x 얼마예요? 18분의 얘랑 곱하면 됩니다. 곱하면 0, 얘랑 곱하면 얼마? 5, 얘랑 곱하면 얼마? 8, 얘랑 곱하면 얼마? 9, 얘랑 곱하면 얼마? 8, 얘랑 곱하면 얼마? 5가 됩니다. 그쵸? 그래서 결과적으로 얼마예요? 18분의 35 이런 식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야? 앞 시간에 여러분이 숙제로 확률 분포 표를 작성하는 걸 구하는 거에 그쳤다면 구하고선 확률을 구하는 게 아니라 뭐 하자? 평균 구하자. 평균 구한다면 뭐 구하겠어요?
분산 구하자. 알았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498, 499, 500번 중에 사실 질문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498번이거든? 498번을 설명해 볼게요. 기대값이라는 게 다른 말로 그냥 뭐예요? 평균이야, 평균. 평균입니다. 자, 내가 100원짜리 한 개랑 50원짜리 두 개를 던질 거고,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그 동전을 받는 거래요. 그 동전을 받는 거야. 오케이? 자, 나올 수 있는 총 경우는 얼마였죠? 내가 받을 수 있는 돈, 얼마 받을 수 있어? 제일 적은 것부터 말해야겠죠? 얼마예요? 0원입니다. 그 다음 50원, 그 다음 이걸 먼저 고려해야 돼요. 자, 그럼 0원을 받을 확률은 얼마예요? 전부 다 뒤뒤뒤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쵸? 8분의 1이 됩니다. 50원 받을 확률은 얼마예요? 8분의 2가 되겠죠? 4분의 1이라고 써도 좋지만 어차피 통분할 거니까 분모는 안 바꾸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바꿀 거면 다 바꾸는 게 좋고요. 100원 받을 경우에 쓰면 몇 가지예요? 100원 하나만 앞면이거나 이 두 개가 앞면이거나, 맞죠? 몇 가지야? 두 가지죠. 150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100원이랑 50원이죠. 한 가지, 두 가지죠. 200원 받으려면 전부 다 앞면이니까 8분의 1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요? 그럼 내가 받을 수 있는 평균은 얼마가 된다? 평균 기대값은 얼마? 8분의 이거 그냥 다 더할게요. 바로 0, 100, 200, 300, 200 얼마죠? 100이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내가 100원 넣으면 할만하다고. 할만한 게임이라고. 100원이 참갑이라고 하면 할만한 게임이라고. 왜냐면 일반적으로 해도 100원은 버니까. 못 벌 수도 있어. 8분의 3 확률로 못 벌 수도 있는데 8분의 5 확률로 내가 낸 돈은 보험 받는다고. 이해가요? 내가 낸 돈은 보험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기대값입니다. 그래서 기대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라는 표현이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걸 제일 잘 써먹는 게 어디예요? 이거 제일 잘 써먹어서 돈 많이 버는 동네 어디예요? 카지노입니다. 카지노예요. 누가 돈 벌어요? 카지노 가. 카지노 가 돈 버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가 돈 버는 게 아니라 카지노가. 실제로 그때 카지노가 어떤 느낌이냐면 카지노에서 승리할 확률은, 그러니까 카지노가 승리할 확률이 보통 요 정도라 그래요. 맞아. 조금 더 높아요. 그러니까 뭔 말이야?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손님 중에 돈 버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얼마로? 100분의 49의 확률로 100명 중에 49명은 돈 벌어갑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야? 100분의 51을 100만 명이 하면 100만 명에 대해서 100분의 51을 하잖아? 그럼 내가 기본적으로 돈을 얼마 벌어? 51만, 100만 원 했다가 했자. 51만 원은 카지노가 가져가. 즉 손님이 49만 원 가져가도 얘가 돈을 법니다. 손님보다 돈 더 벌어요. 손님한테서 손님보다 돈을 더 벌었다는 게 뭔 말이야? 손님 돈 뜯어갔다는 거야. 손님 돈을 뜯어갔다고. 10,000원 뜯어간 거야, 사실. 50만 원, 그러니까 50만 원, 50만 원 있다고 할 때가 동급이잖아. 그치? 10,000원 뜯어간 거예요. 근데 이게 100만 원을 투자한 게 아니라 1억이고 2억이고 3억이면 어떻게 돼요? 계속 많아져요. 계속 많아져. 그러니까 손님 돈을 그렇게 뜯어먹는 거예요. 그게 카지노 원리입니다. 카지노 원리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카지노를 계속 다니면 망하는 이유가 뭐냐? 카지노가 승리할 확률은, 손님이 계속 승리할 확률은 얘의 거듭 제곱인데 100판만 해도 느껴지죠. 숫자가 엄청 작아져요. 엄청 작아집니다. 즉 카지노는 절대로 손해를 안 보는 구조라는 거지.
기대값을 그렇게 해놔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으니까 두 번째, 여러분 맨날 TV를 만약에 집에 TV가 있으면 가끔 자주 볼 수 있는데 보험 광고 있죠. 보험 광고 뭐예요? 얼마 준대 사고 나면 1억 준대. 난 지금 보험료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보통 여러분들은 한 5만 원 내는데 한 달에 만약 그 일이 벌어지면 1억을 준대. 2억을 준대. 그럼 남는 장사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이런 느낌입니다. 내가 5만 원을 내요. 그쵸? 5만 원을 냈는데 1억을 받을 확률이 1억 분의 1입니다. 라고 생각을 합시다. 1억 분의 1은 좀 그렇구나. 그냥 10만 분의 1이라고 하죠. 10만 분의 1의 확률은 1억이야. 그럼 1억을 못 받을 확률은 얼마예요? 네. 99,999입니다. 오케이? 이게 빵원이야. 그럼 지금 이거에 대한 기대값은 얼마예요? 사실상 1억에 대해서 내 10만 분의 1의 확률로 1억을 받아? 그럼 둘의 평균은 얼마예요? 얘는 0이고 얘는 얼마야? 10만 분의 1억이니까 10만 분의 1억이면 얼마냐? 100만 원인가? 그쵸? 즉 보험회사에서 그러니까 내가 이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대값은 100만 원이야. 근데 한 달에 5만 원이랬죠. 그러면은 딱 2년 지나면 난 손해입니다. 2년 안에 저거 못 받으면 난 이미 손해야. 사실상 손해가 시작된다고. 근데 10만 분의 1이랬죠. 10만 명 중에 한 명 당한다는 거야. 그러면은 10만 명에 가입하면 뭐야? 손해받는 사람이 지금 99,999명이라고. 그쵸? 그래서 보험사가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계속 돈을 버는 겁니다. 왜냐면 2년만 가입을 해도 이 고객은 기본적으로 손실되는 구조고 그런 것들을 다 계획해서 보험 지급액과 보험료를 산정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걸 작업하는 사람을 우리가 계리사라고 합니다. 이런 작업을 하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통계를 되게 잘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게 어떻게 일어나고 실제로는 이게 수학적 확률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에서 일어나는 거라 통계적 확률을 다뤄야 되고 우리가 실생활에서 실세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통계들을 다 잘 조작한 다음에 그걸로 보험사가 벌 수 있고 또 이제 구매자가 구미가 당길 만한 것들을 제시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지 사람들은 가입을 하고 보험사는 또 돈을 번다라는 구조입니다. 맞죠? 기대값은 그런 데 쓰여요. 그래서 기대값입니다. 그래서 기대값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어렵죠? 501번 보겠습니다. 평균이 마이너스 1이고요. 분산이 2인 확률 변수 x가 있대요. 근데 그 x를 ax 플러스 b로 만든 y에 대해서 ey가 즉 2ax 플러스 b가 즉 a 곱하기 2x 더하기 b가 즉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1이래요. vy가 즉 vax 플러스 b가 즉 a제곱 vx가 즉 2a제곱이 2랍니다. 얘랑 얘를 연립하면 a는 1이고요. b는 2가 돼요. 그래서 둘을 더하면 3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x에 대해서 0, 마이너스 1, 0, 1이 있어요. 확률은 2a, a입니다. 근데 확률의 합은 반드시 얼마나 1이죠. 즉 4a가 1이므로 a는 4분의 1이 떠요. 여기가 4분의 2, 4분의 1, 4분의 1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내가 원하는 시그마를 구하기 위해서 뭐부터 구해야 돼요? 평균부터 구해야 돼요. 평균 어떻게 구해요?
4분의 곱합니다. 마이너스 2, 0, 1. 마이너스 4분의 1이 평균이에요. 그럼 분산은 어떻게 구해요? 분산은 4분의 제곱이랑 곱합니다. 1, 0, 1. 근데 그 다음에 뭘 빼줘요? 얘의 제곱을 빼줘요. 이렇게. 4분의 3에서 16분의 1 뺐으니까 16분의 1입니다. 그럼 시그마 x가 얼마야? 4분의 1이거든?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잠깐만. 3 곱하기 4, 12, 11이네? 루트 11이네요. 그래서 시그마 4x 더하기 5는 4시그마 x라서 얼마? 루트 11. 얘가 답이 되겠습니다. 루트 11.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시그마 4x 더하기 5를 구하라고 했지만 그걸 어떻게 구한다? 시그마 x를 구해서 그 시그마 x에다가 이제 변형하는 것으로 우리가 택한다는 방법이죠. (515번) 이 아니네. 510번 이 아니네. 저건 뭐야? 너 어디 보고 있는 거? 나 왜 507번 했지? 506번 했어야 되는데. 에이, 진짜. 여기 이 유형의 실수 대표 문제였네요. 505번 한 문제 보겠습니다. 505번. T라는 애가 있어요. T는 뭐라고 써 있냐면 10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 더하기 50이랍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거 해석을 잘 못하더라고. 시그마분의 10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10m 더하기 5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가 여기가 a고요. 얘가 b란 이야기야. ax 더하기 b에 대해서. 오케이? 그리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대요? 표준 점수라고 한대요. 표준 점수 어디서 들어봤는데? 그쵸, 표점. 맞아요. 수능에 들어가는 점수. 요런 느낌으로 구한다는 거예요. 요런 느낌으로 구성한다. 오케이? 그래서 표준 점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가 표준 점수잖아? 표준 점수의 평균은 얼마예요? 여기에다가 얘를 집어넣는 거거든? 그쵸? 맞아요. 근데 이 표준 점수가 원래 x의 평균이 얼마래? m이래. 그러니까 이 t는 여기 x 대신에 m을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니? 지워지죠? 50이 됩니다. 50이 돼요. 그리고 이 시그마 t는 어떻게 돼요? x에 곱해진 거에서만 곱하면 된댔죠. 그래서 시그마분의 10 곱하기 원래 시그마 x가 얼마야? 시그마죠. 그래서 10이 됩니다. 알았죠? 이게 뭔 말이냐면 원래 평균이 얼마고 원래 표준 편차가 뭐건 표준 점수라는 애는 평균을 50 그리고 표준 편차를 10으로 강제시킨다는 거예요. 강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에서 보는 그 표준 점수는 100점이 평균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국영수는. 탐구는 50점이고요. 알았죠? 그렇게 해서 어떤 게 되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자, 보세요. 표준 점수가 실제로 어떻게 구성되는 건지 원리를 알려줄게요. 수학 기준으로 평균이 50점이고 표준 편차가 10이라고 합시다. 10. 그러면은 실제 100점을 맞은 애는 50점인 평균보다
이 시그마가 10만큼, 그러니까 엄청 많이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엄청 많이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죠? 그렇게 됩니다. 그럼 그걸 이제 표준 점수로 계산을 하면 아, 100 시그마 5네. 네. 시그마 곱하기 5가 이제 100점이 된 거죠. 그렇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실제 여기 지금 들어가는 점수는 이렇게 됩니다. 시그마 분의 이 100점짜리는 100점은 여기다 이렇게 쓸까요? 여기다 100점 넣는 거라서 10분의 1000 잠깐만 10 곱하기 이게 100만 50 더하기 50이라 100이 되는 거예요. 100. 그래서 100점이 된 거죠. 근데 만약에 평균이 40점인데 표준 편차가 10인 시험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나 혼자 몇 점 맞았어? 100점 맞았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원점수는 똑같은 100점이죠. 근데 10분의 10 곱하기 60 더하기 50이라 110점이 됩니다. 같은 100점이지만 시험이 어려울수록 내 점수가 올라요. 이게 표준점수 원리입니다. 원점수보다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시험이 어려웠다라는 거의 기준은 표준점수가 만점 기준으로 나 100점 맞았는데 이번 표준점수 147점 떴더라 하면은 아 되게 어려운 문제구나. 어려운 시험이었구나. 나 100점인데 142점 떴더라 하면은 시험이 좀 덜 어려웠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올랐는지를 보면서 표준점수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그러니까 실제 난이도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겁니다. 난이도는 기본적으로 상대적인 평가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조정이 된다는 거죠. 정시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시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정시로 볼 때 우리가 어려운 과목을 선택하는 애들이 있는 이유입니다. 이 돌아오는 게 커요. 네, 어려운 거에서 잘 봤을 때 돌아오는 게 큽니다. 어려운 거에서 못 보면요? 어차피 못 본 건데 뭘 잘 보고 그런 과목이 뭐가 중요하나요? 그러니까 수학을 만약에 이제 기준으로 할 때 가끔 이제는 3학년 돼서 이과애들 그런 얘기 하거든. 아, 나 미적분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 나 기하로 도망갈래. 하는데 그거 딱히 의미 없어요. 딱히 의미 없습니다. 어차피 2등급이나 3등급은 그냥 자기가 잘하는 거 하는 거지 과목에 유불리가 없어요. 2, 3등급은. 1등급인 애들 중에 만점 기준으로 하는 애들이 이제 나는 기하보다 뭐 미적이 나을 것 같아. 확통보다 미적이 나을 것 같아 해서 문과 애들 중에 미적하는 애들이 그런 애들입니다. 정시인데 문과인데 미적을 한다? 이유 하나예요. 나 만점 더 받을 자신 있어. 그게 아닌데 문과인데 미적을 한다? 그냥 다 허튼 짓거리입니다. 허튼 짓거리. 가끔 그런 친구들이 있죠. 학교에 한둘 허세 부리는 애들이 있어요. 아니 미적이 만점 기준으로 점수가 더 높대. 그러니까 헛소리입니다. 네, 아무튼 그래요. 이래서 표준 점수라는 개념이 등장한 거고요. 말했다시피 평균이 낮아질수록 표준 편차가 달라질수록 우리가 표준 점수가 확 뛴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515번 보면서 야 이것도 55번이 아니라 505번 아니니? 아, 충격적이다. 잠시 쉬었다 합시다. 남학생 3명, 여학생 2명을 세웠어요. 앞에 있는 대로 1, 2, 3, 4, 5번을 부여한대요. 그리고 여학생 2명이 있잖아? 그 여학생 2명이 있을 때 앞에 있는 A의 번호를 우리가 X라고 한대요. 그럼 그 X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1이 나오거나 2가 나오거나 3이 나오거나 4가 나오거나 5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아닙니다. 4까지밖에 못 나와요. 왜냐면 앞에 있는 A의 번호라서 5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여학생 2명이에요. 여학생 2명 중에 1명이 여기에 있을 확률은 얼마예요? 여학생 2명을 고르는 가지수는 5C2라서 10이고요. 여학생 하나가 여기 있다는 거 나머지 하나가 있을 경우의 수가 하나, 둘, 셋, 넷이라서 10분의 4.
여학생 2명 중에 앞에 있는 애가 여기 있다는 건 뒤에 있는 애가 있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하나, 둘, 셋이라서 3.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의 평균이 어떻게 돼요? 10분의 4, 6, 6, 4, 다시 2고요. Vx는 어떻게 구한다 했어요? 제곱이랑 곱한 거, 제곱이랑 곱하면 4, 제곱이랑 곱하면 12, 제곱이랑 곱하면 18, 제곱이랑 곱하면 16 에서 얘의 제곱을 빼주는 거죠. 계산하면 5에서 4 뺀 거니까 1이 됩니다. 이게 분산이에요. 내가 원하는 V 10x 더하기 7은 사실상 100VX고요. 그래서 얼마예요? 100이 답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